이번 시간에는 3과 마지막이네요. 분만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만 합병증 하면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분만 중 혹은 직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자궁 파열이랑 그리고 양수색전증이 있겠고요. 양수색전증. 네, 그리고 분만 중 아니죠. 분만 후 산후출혈. 산후출혈에서 여기 각각의 자궁에 문제가 있을 때, 태반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그 외 이렇게 해서 산후출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욕기인데요. 이 산욕기의 주요한 문제는 이제 자궁 내막염이랑 그 다음에 이제 유방우려이나 유방염 같은 유방 관련 질환인데 이 유방은 유방외과에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제 자궁 파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궁 파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궁이 이제 파열되는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로 이제 지식분만을 할 때겠죠. 지식분만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가 주로 이전에 뭐 근종 수술을 받았다던가 뭐 자궁 관련된 수술을 받아서 여기가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굉장히 자궁이 세게 이렇게 수축을 하겠죠.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찢어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찢어지면서 터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찢어지면서 이렇게 찢어지면서 자궁이 찢어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극심한 복통이 발생한다. 자,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찢어지게 되면 자궁 내막의 압력이 갑자기 확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통증이 갑자기 완화됩니다. 이후에 이 아이가 밑으로 잘 만져지던 이렇게 손을 넣으면 여기가 아기가 그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아기 머리를 만지고 힘주세요 하고 있겠죠? 그럼 여기 갑자기 팡 터지면서 아기가 이쪽으로 쑥 빨려나갑니다. 압력이 밑으로만 작용을 안 하고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아기가 이쪽으로 쑥 빨려나가면서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 잘 만져지던 태아의 신전부가 만져지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태아의 선진부가 만져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게 자궁 파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완화되면서 태아의 선진부가 만져지지 않으면 자궁 파열이라고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기가 지금 복강내로 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응급 개복을 통해서 제왕절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모르겠고 하나만 기억하겠다 이러시면 태아의 선진부가 만져지지 않으면 배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수색전증인데요. 양수색전증은 사실 옛날 사람들이 디다이머가 오르면서 색전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암니오틱 플루이드 엠볼리즘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조금 알러지 쪽에 과민 반응, 과민염증 반응 아니죠? 과민 면역 반응에 조금 가까운 그러한 질환입니다. 자, 먼저 분만 중 혹은 직후에 양수가 산모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 양수 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민 반응 때문에 아나필락시스랑 비슷한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호흡 감소, 그리고 저혈압에 더불은 의식 저하,
그리고 저혈압. 이런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호흡 감소랑 의식 저하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이름도 색전증인 것처럼 요 양수에 대한 그 모체의 응고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D다이머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만 중이나 직후에 갑작스러운 호흡 감소와 의식 저하에 더불어서 D다이머가 상승했다면 우리는 양수 색전증을 의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만약에 보통은 태아 만출 후에 증상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태아가 아직 만출되지 않았다면 응급 제왕 절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만 중 혹은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합병증, 자궁파열과 양수 색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산후출혈인데요. 산후출혈은 크게 자궁에 문제가 있을 때와 태반에 문제가 있을 때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자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궁에 수축하지 못하는 자궁이완증, 자궁이 뒤집힌, 이렇게 한마디로 딱 표현하시면 자궁의 수축이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궁 내번증은 말 그대로 자궁이 뒤집힌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잔류태반은, 그러니까 이름이 정말 잘 지었네요. 이쁘게. 잔류태반은 말 그대로 태반의 완전한 퇴축이 일어나지 않고 태반이 남은 거죠. 태반이 자궁 안에 남아 있는 거죠. 자, 부착 부위 퇴축 부위는 말 그대로입니다. 태반은 나왔는데 부착 부위가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자궁이완증 같은 경우에는 분만 후에 자궁이 충분히 수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럼 자궁이 수축하면 여기 딱딱하게 굳어져야 되는데 굳어지지 못하면서 자궁이 말랑하게 만져진다. 요게 이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산후출혈 문제야. 환자가 막 산모가 출혈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문제를 딱 읽는데 자궁이 말랑하게 만져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자궁이완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치료는 뭐겠어요? 당연히 자궁수축제겠죠? 이제 주로 옥시토신이나 네. 옥시토신이나 에르고노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궁수축제로 옥시토신이나 에르고 좀 지울게요. 미안해요. 자, 어쨌든 자궁수축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자궁수축제와 자궁저부 마사지를 해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 골라라. 자궁수축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자궁수축제와 자궁저부 마사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축이 조금 덜해. 그러면은 손으로 직접 컴프레션을 시켜주거나 바이매뉴얼 컴프레션이라고 합니다. 혹은 풍선을 넣어서 발룬으로 탐포네이드를 시행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궁이 말랑하면 자궁수축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산후출혈은 다 그 치료가 자궁수축제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 내번증은 자궁이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통 질식 분만 중에 이렇게 아기가 덜 나왔는데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돼 있고 자궁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요. 자궁이 이렇게 쳤을 때 자궁이 완전히 박리되기 전에 태반이 완전히 박리되기 전에 여기 잡고 여기 제대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고 아기는 나왔어. 아기는 응애 나왔는데 이렇게 태반이 이렇게 묶여져 있겠죠? 요거를 이제 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세게 당겨버린 거죠. 얘가 당기니까 얘가 쭉 당겨오다가 얘가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요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요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 덩이가 요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여기를 만져봤을 때 자궁이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봤을 때는 덩이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입구 쪽으로 덩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정확한 워딩을 써야 되니까 자궁 저부가 촉진되지 않고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촉진 안 되겠어요? 튀어나왔으니까. 맞죠? 자궁 저부가 촉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질 안 혹은 밖으로 덩이가 보인다. 이 덩이가 뭐겠어요? 자궁 뒤집힌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궁 저부가 촉진되지 않고 질 밖으로 덩이가 보이면은 이거 자궁이 뒤집혔구나. 자궁 내번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료는 결과적으로는 자궁 수축제인데 그 전에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어야겠죠. 자궁 이완제인 리토드린을 쓴 다음에 이가 있던가? 있네요. 리토드린을 쓰고 그 다음에 자궁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도수 정복을 해야죠. 안으로 밀어 넣어야죠. 그 다음에 자궁 수축제를 투여하시면 되겠다. 자궁 수축제는 똑같이 옥시토신과 리토드린, 에르고노빈입니다. 요건 이제 리토드린과 도수 정복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자궁 저부가 촉진되지 않고 덩이가 밖으로 보이면은 뒤집혔구나. 그래서 이완제로 말랑말랑하게 해준 다음에 도수 정복으로 다시 밀어 넣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궁이 수축을 안 했거나 뒤집혔거나 두 가지 자궁의 문제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태반의 문제에서 잔류 태반은 태반이 남아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태반이 초음파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분만 중에 태반이 끊어졌다. 이렇게 힌트를 조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초음파상으로 자궁 안에 태반이 있는 거를 보면 되겠죠? 그거를 혈류가 있는 덩이가 보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워딩에 혈류가 있는 덩이라는 워딩이 있으면 이거 잔류 태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치료는 뭐겠어요? 이 잔류 태반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하든 소파술로 긁어내든 어쨌든 잔류 태반을 제거해야겠다. 도수로 하든 아니면 소파술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잔류 태반을 제거하고 그 다음 자궁 수축제도 똑같아요. 지금 피가 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궁 수축제는 반드시 투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반 부착 부위 태축 부전은 태반이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궁 속에 태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가 없는 덩이가 보통은 있거나 아니면은 보통에 뭔가 뱃속에 뭔가가 있어. 근데 뭔가 혈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다시 제가 말 정리할게요. 혈류가 없는 덩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덩이는 있는데 태반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줍니다. 태반은 없다. 근데 덩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아니면은 혈류가 없는 덩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가 있으면 얘는 태반이 나왔으니까 요게 필요가 없겠죠. 이미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바로 자궁수축제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핵심 워딩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궁이 말랑하게 만져짐 핵심 워딩이에요. 자궁 저부가 촉진되지 않고 덩이가 만져진다. 요것도. 그 다음에 태반은 혈류가 있는 덩이. 요건 자궁 안입니다. 요거 이 덩이는 질 안쪽 혹은 질 밖으로 요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반 부착 부위 태축 부전은 혈류가 없는 덩이 혹은 태반은 없는데 덩이가 있다.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게 다 아니면 자궁도 아니고 자궁 문제도 아니야. 쉽게 말해서 자궁이 단단하게 잘 만져져요. 단단하게 만져져. 자, 그 다음에 태반도 아니야. 쉽게 말해서 배 안에 초음파를 봤는데 덩이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 있네.
그러면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의심하는 게 산후 열상입니다. 그냥 애 낳다가 라서레이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산후 이럴 때 우리가 산후 열상을 의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제 질환이란 뜻입니다. 요럴 때 이제 산후 열상을 의심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보통은 경과 관찰하고요. 요 출혈 부위가 2cm 이상이거나 경과 관찰했음에도 지속되면 봉합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열상 부위가 조금 깊으면은 혈종이 발생할 수 있겠죠. 피가 고이고 단단해지면서. 그럼 이제 앞통이 존재하는, 그리고 그림을 줍니다. 앞통이 존재하는 혈종, 헤마토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절개 배농과, 이건 뭐 당연하겠죠? 절개 배농과 그다음에 내부의 출혈 혈관을 결찰해 줘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파트에서는 중요한 거 뭐냐면, 자, 혈종은 딱 보면 혈종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모를 수가 없고요. 요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출혈이 있으면 산후 열상을 의심한다.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궁 2개, 태반 2개, 그리고 요 모두가 아니면은 열상까지, 요 5가지 산후 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방은 안 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자궁 내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쉽습니다. 자, 얘는 쉽게 말해서 산후에 감염의 느낌이 있으면 얘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분마 후에 질 내에 있는 세균이 자궁강으로 상행 감염해서 발생하는 산욕기 감염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과거력으로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주어지는데요. 조기 양막 파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제왕절개를 했거나, 제왕절개 하는 중에 질이랑 자궁을 건드리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조기 양막 파수가 있거나 아니면 제왕절개를 했거나 아니면 조기 양막 파수가 있는 환자에서 제왕절개 했거나, 어쨌든 이러한 과거력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쨌든 자궁 내막염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감염이니까 당연히 발열이 있고 압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워딩은 냄새나는 질분비물이다. 그래서 분마 후에 냄새나는 질분비물에 더불어서 감염된 증상을 보이면 자궁 내막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셔야겠다. 항생제를 투여한다까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로는 클린다마이신이랑 섬기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람 네거티브를 할 때 또 특이하게 젠타마이신을 쓴다네요. 근데 뭐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클린다마이신과 젠타마이신을 쓴다. 어쨌든 항생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항생제를 썼음에도 치료가 잘 안 돼. 반응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게 자궁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주변으로 다 퍼진 주변 조직 연조직염이다.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고요.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으면 주변 조직에 연조직염까지 다 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광범위 항생제랑 필요하다면 절개나 배동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은 요 파트로 문제가 나오지만 혹시나 이렇게 아셔야 될 게, 요 냄새나는 진 분비물이 없을 수 있잖아요. 발열과 압통은 있는데 냄새나는 질 분비물이 없고 그냥 창상 감염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 후에 상처 부위 통증과 뭐 예를 들어서 분비물이 있다. 화농성 분비물이 있다. 근데 질 분비물 없어. 이러면 이제 이런 자궁 내막염이 아니라 창상 감염이다. 이건 뭐 당연하니까 좀 외과 파트 느낌이 좀 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냄새나는 분만 후에 발열 압통에 더불어서 냄새나는 질 분비물이 있으면 항생제를 써야 된다. 왜? 자궁 내막염이니까. 그런데 항생제를 써도 효과가 없다면 다 퍼졌구나. 주변 조직, 연 조직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요 과정만 아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분만 합병증 해서 분만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궁 파열과 양수쇠증증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산후출혈, 자궁 문제 4개, 2개, 태반 문제 2개, 냈다 아닌 것 같으면 산후열사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자궁 내막염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